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호주에 큰 산불이 났다라는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4개월 넘게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요,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자, 우연히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산불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그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주식시장에 간헐적인 증시 조정과 같이 맞물리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산불의 역설을 토대로 해서 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증시의 조정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이야기는 주가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생소한 용어죠. 산불의 역설이라는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간과 그리고 생태계에 정말 그 악영향을 주는 공포의 대상이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가 어떤 유류부대에 근무를 했는데요. 자, 그때 당시 이제 산에 불이 났다 하면은 정말 난리 납니다. 자,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처럼 큰 숲을 가진 국가에서는요, 오히려 간간히 발생하는 산불을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레릿고가 아니고 레릿번, 예, 일단 어느 정도는 산불이 피어오르게 그대로 내비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일부러 산불을 내기도 한다고 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불이 적절한 수준에서 크지도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자, 생태계의 복잡성이 회복되고, 자, 보통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한 땅에 한 나무 종류들이 빽빽하게 자라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산불이 지나고 나면은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무를 감벌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 더 심각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자, 간헐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불쏘시개가 될 자, 낙엽들이 제거가 되게 되는데, 자, 오히려 산불이 아주 오랜 기간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한 번 산불이 발생하면 이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씩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통제할 수 있고 빨리 산불을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간헐적인 조정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같은 어떤 주식시장하고 전혀 별개의 일인데 여기서 생각의 꼬리가 이어질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헐적인 조정장, 오히려 자, 산불의 역설처럼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과거의 큰 상승장, 이 큰 상승장을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스트레이트하게 쭉쭉쭉쭉쭉 상승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분명히 어떤 중급 조정장 수준의 제법 깊은 출렁임이 한 번 있고 쭉 가고 출렁이 한 번씩 있고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번 미국의 10년 상승장에서도 간간히 간헐적 조정장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꾸준히 우상향했고, 우리나라 증시의 2003년에서 2007년 상승장 때도 간간히 중급 하락장이 움푹 들어왔다가 상승하고 움푹 들어왔다 상승하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자, 만약에 저러한 간헐적 조정장이 없이 다이렉트로 상승하게 되면요, 이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마치 휘발유처럼 타오르면서 오히려 부작용만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5년의 중국 증시예요. 자, 2015년 중국 증시, 지금 위치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이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 차트가 바로 2014년 8월
8월부터 해서 2015년까지의 중국 증시 상승과 그리고 그 이후 조정장을 담은 주가 차트입니다. 거의 한 16년 가까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당시 중국 증시가 2014년 여름부터 해서 2015년 여름까지 다이렉트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더블로 올랐습니다. 거의 뭐 중간에 조정도 없었어요. 다이렉트로 쫙. 자, 이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났느냐? 중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뺨칠 정도의 투기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자,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농촌에서는 마을회관에 모여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일은 안 하고 주가 시세만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이뿐만 아니죠. 뭐 대학생들부터 해서 모든 중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심지어는 자동차 판매 증가율도 꺾일 정도였습니다. 자, 결국은 저때 당시 중국 증시가 상하이 종합 기준으로 해서 5,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이렉트로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걷게 됐죠. 이처럼 간헐적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일순간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폭발적으로 군중 심리가 타오르면서 마치 그 휘발유를 부은 나무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화력을 보이면서 일순간에 타오르고 큰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안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간히 상승장이 있더라도 간간히 조정장은 필수적으로 찾아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필요하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 심리와 레버리지 투자 관점입니다. 자, 앞서서 중국 시장이 2015년에 폭등장이 나타날 때 다이렉트로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장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장의 상승 속도가 점점 가파라지게 되면요, 레버리지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 신용융자, 빚내와서 투자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마치 바보 취급을 하게 되죠. 자, 결국은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자를 외치게 됩니다. 가자! 2년 전 가상화폐 광풍 때 어마어마했죠. 자, 이러한 현상이 주식시장의 상승장이 아주 다이렉트로 상승장이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이 꼭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80년대 후반, 제가 88년이라고 적었습니다만 80년대 후반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기 때 한국 증시가 그랬어요. 자, 신용융자 안 쓰면은 당신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매도되던 때가 그 시절이었습니다. 신용융자를 써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투자 문화였어요. 자, 생각해보면 85년에 주가지수가 150포인트 부근에서 89년에 1000포인트까지 6배 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뭐가 돌아갔냐면 투기적인 광풍에 그냥 싹 콩깍지가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폭락을 하면서 레버리지 투자 자금을 사용한 투자자는 깡통차게 되죠. 실제 80년대 후반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자, 90년, 92년 우리나라 증시 역사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깡통 계좌 정리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와. 자,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최근에 서울 부동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면 한 6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 갭 투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 직전에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갭 투자가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서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다 돈 끌어와가지고 갭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레버리지 비율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이제 간헐적 조정장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꼭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종장이 나타나게 되면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워낙에 또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간헐적인 조종장이 찾아와서 레버리지를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자 뭐 이런 심리가 일어나기 전에 간헐적인 조정이 찾아와서 투기적인 성향도 감소시키고 신용융자 물량도 위축시켜서 조금은 이제 변동성을 축소시켜주는 가격 급등락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 주어야만 더 오랜 기간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간헐적 조정장이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 두 번째는 바로 시장 전체에 투자 자금이 확산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시장이 상승할 때 일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요, 자, 가즈아 심리가 시장에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가즈아 하는 종목이 뭡니까? 그 종목에만 투자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이 뭐 인공지능 투자 시대,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 그리고 투자 이론에 관한 책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더 현명한 책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람의 투자 심리는 똑같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특정 섹터만 상승하게 돼요. 자, 결국 일방적인 상승장에서는 특정 업종만 상승하다 보니 그 외의 종목들은 꽁꽁 얼어붙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상승장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이런 현상 꼭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간헐적인 조종장이 발생되게 되면요, 자, 주도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다양한 종목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이러한 순환매가 나타나고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자금이 확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조정장은 앞서 언급드렸던 투자 심리 완화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 투자 자금을 좀 고르게 많은 종목에 흐트려주는 그러한 효과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승장이 지속될 때 보면요, 조종장이 오면은 순환매가 발생한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쓰여졌어요.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자주 등장했던 현상입니다. 자, 결국은 지금의 시장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상의 사진처럼, 자, 무주공산에 꽁꽁 얼은 무주공산에 조용한 상황 속에 아무도 없는 그런 시장 심리가 가득합니다. 자, 작년 연말, 올해 지난주, 올해 초에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 갑자기 조정장이 찾아오니까 또다시 분중 심리가 시장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현상이 반갑습니다. 왜냐?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외면하는 시장은 오히려 기회가 반복적으로 계속 형성되기 때문이죠. 물론 강력한 모멘텀은 없습니다만 완만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무주공산과 같은 시장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고자 합니다. 자, 자주 언급드리는 태플턴경의 투자 격언처럼, 자,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감에서 자란다라는 점, 지금 이 시점에서 조종장이 어제 갑자기 찾아온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첫 세미나, 저의 정기 세미나가 자 1월 31일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80차 정기 세미나인데요. 자, 1월 31일 저녁 7시부터 9시에 강남 토주 2호점에서 개최되고요. 지금 20분 한정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 참여 신청은 필수입니다.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참여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매회 가득가득 이렇게 자리 메워주시는데요. 많은 관심, 이번에도 올해 세미나에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 해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 이번 한 주 힘내시면서 조정장은 있었지만 오히려 반가운 마음으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